네, 민주당을 탈당한 혁신계 의원 3인방이 꾸린 신당이죠. 미래대연합이 설 전 국민들 밥상에 제3지대 통합정당을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구체화된 청사진을 갖고 계신 것인지 임원욱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창당준비위원장 공동으로 다들 맡고 계시는 네, 거죠? 저희 5명이 맡았습니다. 예, 혁신계 3인방의 어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14일에 네, 미래대연합 그 행사에 제3지대 하겠다는 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모인 행사였다 보니까 분위기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서 좀 어떤 함께하기 위한 뭐 대화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뭐 이제 사전에 김정민 의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모여가지고 차담도 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 자리는 뭐 축하하러 오는 자리니까 얘기할 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설렘, 흥분, 다짐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설렘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와 이렇게 연락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예. 이제 흥분이 되기도 했고, 네. 야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 예. 이 새 정치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혐오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도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예. 시간이었습니다. 설 전까지 하나의 좀 제3지대 통합된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설이라고 하니까 좀 먼 일 같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주 정도 네. 남은 것 같아요. 네. 이게 3주 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프로그램은야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이합집산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저것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최악의 평가겠죠. 예. 그런다면 뭐 이 제3지의 빅텐트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물론 혐오 정치 극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후의 비전은 뭐야? 민생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지?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념 갈등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데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유의 시간. 그래서 저희는 비전 대화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는데요. 예. 이 비전 대화를 통해서 지금 1차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표면 위로 나와 있는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금태섭 등의 모든 제 정당들이 합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양당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한테 커다란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선보이는, 비전을 선보이는, 비전과 가치를 선보이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여서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2월 4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창당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4일날 설날 전에 해서 설날에는 진짜 풍성한 밥상을 좀 차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 반드시 그때 해야 된다. 뭐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네. 일단 설정해 놓으신 목표인 거고 네. 그거가 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조정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준석 그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래대연합에서 얘기한 스케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각자가 만드는 그 신당이 나중에 그냥 묻지마식으로 합당하기 위한 좀 정지 작업으로 비칠까봐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에는 좀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경로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치와 비전의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때까지 과연 그러한 그 국민들한테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네. 정말 저 정당, 빅텐트 정당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가 나눌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한다면 더 늦춰잡을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 설날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민심의 도가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석과 그죠. 설날. 예. 고향 사람들도 다 모이고 네. 뭐 부모 자식 단에도 모이고 거기서 활발한 정치적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런 자리여서 가급적이면 설날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뭐 보편적인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고요. 이준석 대표가 설날은 빠르다라 설날 이전은 빠르다라고 얘기했지 안 하겠다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아니니까. 이게 그 비전과 가치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당의 모습을 선보일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세력 중에는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시잖아요. 네. 미래대연합이. 근데 3인방 외에 또 추가로 합류할 의원이 물론 이제 소통하시는 의원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 질문 많이 받으시겠지만 현재 좀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더 계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제 지금 당장 뭐 내일이냐 모레냐 이렇게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4일 창당의 목표 하에 그때 정도 되면은 충분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는 의원들이 뭐 저기 민주당의 의원들만이 아니고 예.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있습니까? 예,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그러면 왜 빨리 못하냐?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3명이 탈당을 할 때 사실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상의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배신감이 크실 것 그거 같은데요. 크죠. 예. 이거 그저께 네. 일요일 날 저희 가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아빠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미안해.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 정리 가족만이 아니고 뭐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나 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의 네. 핵심 당원들이나 예. 당원들한테 그런 상의하는 모습들을 보통 보여줘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3인의 공동행동이라고 원래 4인에서 1명이 빠졌지만 이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그 원칙 대원칙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될 수 분이 없었고 네. 이런 거였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걸 다 고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상의하고 주변 당원들하고 다 상의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뿐이 없는 이런 예. 조건인 거죠. 그러면 좀 그 현역 의원들의 고민은 좀 기다려 주시겠다. 그럼요, 당연히. 예. 그게 실존적 고민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실존적 고민 하지 말고 빨리 와. 예. 이거는 해야 될 얘기 아니죠. 네. 네. 지금 약간 뭐 미래의 어떤 비전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속물처럼 여쭤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에 있어서는 기호 3번 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이제 3번을 받으려면 7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필요한 거고 이게 사실 정당 보조금도 그 선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자면 그 약간 실탄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창당하고 이제 총선에 임하시면서 목표하시는 현역 의원의 뭐 명수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적어도 3번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거나. 이제 3번을 만들려면 이제 7명. 예. 그 정도는 좀 해보고 싶고요. 최하. 네.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뭐 돈 때문에 뭐 예산 때문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어차피 많이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1당 2당을 겨루지는 못하겠지만은 팽팽한 그 선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차입을 한다거나 뭐 등등을 해서도 선거 승리 이후에 예. 얼마든지 그 비용들은 감당할 수 있어서 네. 그 예산에 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8대 대선 총선이 네. 최근 선거에서는 가장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때 18대 총선이요. 네. 전국 선거가 전국 투표율이 42%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그다음에 아이고 투표해봤자 뭐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때였거든요. 네. 제가 처음 화성에 출마할 때도 18대였는데 그때 화성은 아마 제 기억에는 39%인가 40%도 넘지 못한 예. 이런 동네조차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은 이제 총선에서 가장 높았던 게 4년 전 선거였던 21대 2020년 선거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 65%.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20% 이상의 그 투표율이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이 혐오와 분열의 국민들이 아주 그냥 신물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양당 체제의 선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보통의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네. 새로운 정당을 기치를 들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면 공감을 받는다면 아마도 그래서 65%까지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빅텐트가 신당이 가져야 될 큰 넓은 땅일 네.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편차가 42와 65 그러면 23%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저희가 안 가져고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다 가지고 온다면은 일당이죠. 일당이네요. 네, 아. 23%니까. 예. 그리고 다 안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팽팽한 3당 정도의 팽팽한다. 구조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예. 이거를 가기 위한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서 뭐 우리끼리 이합 집산하고 그다음에 뭐 또 거기서 분열하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이러면은 이거는 보나마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예. 근데 다행인 것은 네.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의석이 가장 많은 세 석분이 안 되지만 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온 3명의 미래대연합 의원들은 네. 전부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아.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불출마로 하면 불출마할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지역구 떠나라면 떠날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현직 지역구에서 하라면 할게. 네. 그거는 오로지 당을 살리는데 모든 역할을 할 거야. 예.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는 아주 강고하게 갖고 있고요. 아, 세 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구도 버리실 생각도 버릴 있고. 수도 있다. 예. 당을 위해서라면. 불출마하실 수도 있고. 불출마할 수도 있다. 예. 이거에 대한 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거를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준석 대표님 나머지 양양자 금태섭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하는 이런 빅텐트라고 하는 비전 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득권 지키려니까 당신들 같이 해봐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관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마음가짐이 돼 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에서 이런 신당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거 오래 보신 분들은 늘 생겼다가 갈등 빚는 과정이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각자 당에서 좀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제3지대 어떤 5개의 그룹이 있는 건데 이게 뭉치려면은 주도권 경쟁이랄까 뭔가 어떤 구심점을 좀 두고 약간의 신경전은 있지 않을까? 불가피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욕심을 갖고 있다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득권 구심점이 될 수 없을 텐데 저희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예.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미래 대연합이 구심점이 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예. 애초에 미래 대연합으로 정한 겁니다. 아, 대연합하자. 큰 뜻을 품고 지은 이름이셨군요. 네. 대선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이준석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좀 뭐 동감은 하신 것 같고, 근데 대선까지 같이 가는 뭐 하나의 비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제3지대 세력들이요? 저는요 대선이 아니고 대선 이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예. 진짜 8년 만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뭐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의 이제 미래 대연합이 제3지대 빅텐트 네. 빅텐트 정당이 거기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 후보가 당선될
된다면은 정치 개혁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그거겠지만 예.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뭐 그것이 이제 뭐 바램 현재로서는 바램일 뿐이지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점치기에는 확신하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양당 기득권 정치 속에서 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당이 그 다음 또 대선까지 그 다음 대선까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좀 예. 길게 호흡을 가지면서 가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총선을 위해서 아니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만나시잖아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하는데 이틀 만에 뭐 다 만나시는 건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축하하러 가시는 자리니까 뭐 구체적인 뭐 논의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만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함께 참석하시는 그렇죠. 참석하는 거죠. 예. 네. 저희 미래대연합에서도 두세 분 정도 네. 이제 가려고 하고요. 예. 저는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예. 신당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요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사실 그 미래대연합이라든지 이런 제3지대도 이 기득권 양당 정치를 좀 타파하고자 나오신 건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새 인물이 들어와서 정치 개혁하겠다니까 좀 새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세비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이 발생을 할 경우에 후보 안 내겠다. 이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런 정치 개혁 시리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좀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양당 저희가 세석분이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주도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양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그 귀책으로 치러진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 그때 저희가 당원까지 개정을 하면서 후보를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참패했죠. 참패했죠. 국민들은 그런 네. 거 보는 겁니다. 이번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똑같은 그런 동호 반복, 서울이나 부산시장만큼 큰 선거는 아니었지만 그런 동호 반복이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약속을 어기는 이러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줬다고 보고요. 정말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자성. 우리 국민의힘이 그때 이런 거를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때 했던 여러 세력들도 네. 자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성을 하고 이런 공약을 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네.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이제 개혁적인 것들을 받지 못하는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답하라고 했는데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그 결단 문제 이런 걸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을 사실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네. 세비 반납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좋은 의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개딸당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심당이라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많이 받죠. 네, 예. 그러니까 개딸당과 윤심당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놈이다. 똑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마저도 근본적으로 이 국회가 모든 그 국가기관 중에서 신뢰도 최악
이거는 이런 상태를 수십 년째 겪고 있는데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건 거기에 지금 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지도부들이 정말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또 민주당 겨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재판 지연으로 뭐 세비 받아가는 의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사실 포함되는 것은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도 포함이 좀 되는 개념이어서요. 그리고 특히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이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공천 적격 판정 받은 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 역시나 우려가 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떠나신 당이지만 최근에 좀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세비 반납 문제를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속이 안 돼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에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사실상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걸 못 하는데 예. 왜 세비 받고 있냐? 받아가느냐? 저는 그거는 맞는 지적이라고 예. 봅니다. 최소한 뭐 보좌진들 세비는 아니어도 본인의 세비 정도는 네. 보좌진의 급여는 아니어도 본인의 세비 정도는 받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네. 황운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이죠, 작년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지도부에서 민주당의 당원 80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원 80조의 내용은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된 예.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네. 그러고 나서 윤리심판의 조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를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다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예. 당무위원회를 이제 축소시키고 뭐 이런 이제 당원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거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그리고 1차 안은 부결까지 됐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네. 그 이유가 이거 그거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방탄을 위한 당원 개정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때문이었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공천제를 할 때 또 그때 다 인정했잖아. 이제 기소되더라도 예. 윤리위원회도 제소를 안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거기에 공천을 분리 줄라 그래? 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논란, 이재명의 방탄을 만들기 위한 그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여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풀지. 이런 분들이 예. 이게 공천받고 이렇게 하면 수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왜 저렇게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지? 네. 물론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미래대연합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은 공간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야 내심으로는 웃을 수는 있어도 네. 겉으로 저희 민주당이 저렇게 망가지는 거 저의 친정가드 같았던 네. 27년을 지켜왔던 민주당이 저렇게 자꾸 수렁으로 빠지고 있나 망가지는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 4년 전 총선 때요. 네. 그러니까 20년 총선 때 그때는 기소된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 네. 이런 분들도 개별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다 설득해가지고 나가지 마라. 예를 들어 성희롱 논란 있었다 이러면은 성희롱 논란이 이랬습니다. 이게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동대문의 민병두 의원이라고 계셨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성희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예. 그 당사자 노래방에서 약간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휩싸인 논란에 것만으로도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예. 그 공천을 주지 않은 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도덕성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던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이 정당이 돼버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4년 전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연하게 좀 비교가 네.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창당 작업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